티라노사우루스,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육상 포식자. 이 동물은 공룡의 왕이라는 별명답게 적수가 없는 최강자로 군림했습니다. 6600만 년 전, 백악기 대멸종으로 사라지기 전까진 말이죠. 흥미롭게도 티라노사우루스가 멸종한 이후 지상의 그 어떤 포식자도 녀석과 근접한 크기로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전혀 다른 생존 전략을 택한 포식자들이 번성했는데요. 다름 아닌 포유류였습니다. 거대한 크기와 압도적인 완력 대신 기동성과 적응력을 앞세운 이들은 곧 수많은 형태로 분화되며 생태계의 상위 포식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날렵한 고양이과 맹수, 강인한 힘을 지닌 곰, 그리고 지금은 멸종한 여러 동물들까지. 이렇게만 보면 신생대의 생태계는 육식 포유류들이 독차지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신생대 지상 최강의 맹수는 포유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육상 생활을 한 악어의 친척 세베시드였죠. 종종 동시대의 포유류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세베시드는 마이오세 중반까지 남아메리카에 서식했던 악어 형류 포식자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습한 열대 지방에 살았으며 중생대 수강류를 연상케 하는 비주얼로 지상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녀석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무시무시한 녀석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나수쿠스 알벨로이입니다. 마치 육식 공룡 같은 두개골을 지닌 이 괴물은 당시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였습니다. 바리나수쿠스는 현재 베네수엘라, 페루,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 서식했는데요. 녀석의 스펙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는지 납득이 되실 겁니다. 위 크기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바리나수쿠스의 두개골은 상당한 크기로 발견된 위턱의 일부만 해도 그 크기가 70cm이며 전체 길이는 무려 1.1m에 달했습니다. 또한 보통의 악어들은 두개골이 옆으로 넓고 높이가 낮은 반면 바리나수쿠스의 두개골은 폭이 좁은 대신 높이가 높은 형태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눈이 측면에 달려있고 콧구멍도 위를 향한 구조가 아니라 현생 악어들처럼 물에 들어가면 눈과 코만 나오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이 동물이 악어처럼 물에서 생활하는데 적합하지 않았고 대신 육상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음을 뜻합니다. 게다가 치아 또한 보통 악어와는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어들의 치아는 둥근 원뿔 형태인데 바리나수쿠스의 치아는 한쪽 단면에 톱니가 달린 형태였죠. 수강류들처럼 먹이의 살을 찢기 적합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거대한 두개골에서 유추할 수 있듯 녀석은 덩치도 무척 컸습니다. 두개골을 통해 유추한 동물의 전체 몸 길이는 7m, 체중은 1.7에서 2톤으로 거대한 짧은 얼굴 곰이나 앤드루사르쿠스, 심바쿠보아 등의 맹수보다도 2배가량 거대했습니다. 공룡으로 치면 쥐라기의 왕, 알로사우루스와 동체급이었죠. 잠시 다른 신생대 포식자와 녀석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대표적인 잡식성 동물과 녀석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양한 신생대 동물들과 바리나수쿠스의 크기를 비교해봤는데요. 실로 엄청난 크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나수쿠스가 신생대 지상 최강의 포식자로 꼽힌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녀석의 기동성입니다. 다리가 옆으로 뻗어 비교적 느릿하게 보행하는 일반 악어와 달리 마치 육식 공룡처럼 아래로 곧게 뻗은 다리는 녀석이 괜찮은 속력을 내는 주자였음을 말해줍니다. 쉽게 말해 체급부터
무기, 힘까지 사족 보행 알로사우루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이후 지상 최강의 포식자로 꼽힐만 하죠.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대체 녀석이 이렇게 커질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녀석만 이렇게 거대했을까요? 그 답은 녀석이 살던 생태계에 있습니다. 바리나수쿠스가 살던 마이오세의 남아메리카는 여러 포유류들의 천국으로 독소돈티드부터 땅늘보, 아스트라포테리아 등의 대형 초식 동물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작게는 얼룩말 크기부터 크게는 코끼리에 근접한 덩치였습니다. 녀석들은 덩치가 컸지만 비교적 느렸기 때문에 바리나수쿠스의 공격에 매우 취약했을 겁니다. 이렇듯 크고 느린 먹이가 풍부했기 때문에 바리나수쿠스는 걱정 없이 몸집을 키울 수 있었죠. 녀석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곳의 지배자였을 것입니다. 한편 바리나수쿠스가 살던 지역의 다른 포식자로는 자그마한 육식성 포유류와 역대 최강의 악어 중 하나인 프루스사우루스가 있었는데요. 프루스사우루스는 물에서 생활하는 동물이라 바리나수쿠스와 접점이 없었지만 그 외의 지상 포식자의 경우에는 녀석과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녀석들은 커봐야 100kg 이하였던지라 1.7톤이 넘던 바리나수쿠스와 직접적인 힘싸움을 벌였을 확률은 낮습니다. 아마 바리나수쿠스는 다양한 동물을 직접 사냥하기도 다른 포식자가 사냥한 먹이를 강탈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 강력한 포식자는 마이오세 남미의 정점이었고 대적할 자 없던 최강의 맹수였습니다. 하지만 지상 최강의 포식자였던 육식 공룡들도 급변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졌듯 바리나수쿠스 역시 변화하는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멸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마이오세 후기에 시작된 환경 변화는 바리나수쿠스가 속한 세베시드가 적응하기에는 너무 급작스러운 것이었고 녀석보다 덩치가 작지만 적응력이 뛰어났던 포유류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이후 지상 최강의 타이틀을 얻은 이 포식자는 허무하게도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신생대 마이오세 남아메리카의 정점 포식자 바리나수쿠스 알벨로이. 육식 공룡과 똑같은 두개골부터 육상 생활에 완벽히 적응한 신체, 그리고 무자비한 육식성까지 중생대 수강류의 재림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최강의 맹수였지만 녀석을 최강의 포식자로 만들어줬던 거대한 체급이 급변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화가 되고 말았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